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전 신년사를 시작했습니다. 화면부터 보시죠. 네, 오전 9시 반쯤 발표하리라는 예상을 깨고 조금 전에 12시 반쯤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금 육성 신년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또 YTN 김희준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육성 신년사, 보통 9시쯤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12시 너머로 연기가 됐습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까? 먼저 김희준 기자. 예. 네, 일단은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해오던 김양곤 노동당 비서의 장례식이 어제 열렸는데요. 예. 북한으로서는 아주 큰 행사죠. 그래서 이런 큰 행사를 치르면서 좀 어떤 일정 조정의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김양곤 비서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 김정은의 신년사의 내용 자체에 좀 수정할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김양곤에 대한 애도를 표한다거나 아니면 예. 대남 관계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를 조금 수정하기 위해서 늦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조영태 박사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충분하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네. 여기에 대해가지고 또 김정은이 이게 리더십을 보면은 굉장히 돌출적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번 경우도 아마도 그 북한 주민들이 비교적 12시 일을 전후해서 한다면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휴일에 이 방송을 많이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조정한 것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네, 육성 신년사, 올해로 이제 4번째 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검정색 뿔테 안경을 쓰고 나왔어요. 네. 과거에는 안경을 안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육성으로 지금 신년사 하는 건 똑같고 지금 안경을 쓰고 나온 점이 좀 다른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내용은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올해 육성 신년사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에서 이제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는 이제 한 해 국정 방향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항상 이제 한 25분 정도 진행이 되는 이 신년사에서 보통은 첫 부분은 지난 한 해의 이제 성과를 좀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재도 아마 지난해가 노동당 창건 70주년이라는 큰 해였는데 이에 맞춘 이제 각 분야 성과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후에 군사 분야, 국방 분야 그리고 사회 경제 또 대남 관계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36년 만에 제7차 노동당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5월 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예. 이것은 이제 김정은 집권 5년 차를 맞아서 이런 당 대회까지 치르게 되면서 어떤 김정은 체제 이제 공고함을 과시하는 한 해가 되는데 따라서 그에 대한 어떤 각 분야 성과들을 독려하는 데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영태 박사님, 매년 육성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했던 게 경제 발전 그리고 핵 병진 노선이었거든요. 네. 올해도 이 경제 발전 또 핵 개발 이 병진 노선을 계속 유지할까요? 예, 병진 노선을 얘기하면서 작년 경우는 좀 이례적으로 핵이라는 말을 빼면서 그냥 병진 노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물론 이제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핵과 경제라 병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생략한 건데 네. 그것을 또 인위적으로 핵이라고 뺐다고 하는 사실은 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제 여기에 더해가지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 발전에 더 매진하자고 하는 의미를 강하게 담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예. 자, 김희준 기자. 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그동안의 신년사를 좀 살펴보면은 2013년에는 주로 이제 농업 분야에서의 성과를 독려를 했고요. 또 2014년도에는 농업과 경공업 분야를 강조를 했고 또 지난해 네. 같은 경우는 비단 이제 농업 축산과 또 수산 분야에서의 어떤 성과 이런 것을 독려를 했는데요.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쨌든 집권 5년 차를 맞아서 이제 자신의 어떤 국정 운영의 그런 큰 틀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인민 생활의 안정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의 이제 다들 열심히 이제 성과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라 이런 부분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이제 대략 이제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초반부라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 일단 2015년 한 해가 이제 아주 경이적인 성과와 장엄한 투쟁의 해였다. 그리고 사회주의 존엄의 승리와 영광의 해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뭐 백두산 영훈 그 청년 발전소가 이제 작년에 완공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이제 미래 과학자의 거리, 이른바 뭐 그 북한판 강남이라고도 불리는 아주 이제 화려한 마천루가 들어선 그런 거리가 들어섰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성과들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작년 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 네. 이러면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이렇게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뭐 작년 경우에 북한이 비교적 거기에서 언급한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한 측면은 사실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방법 자체가 좀 군사적 도발을 먼저 해가지고 그 군사적 긴장 조성이라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이 그 대화의 주도권이라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놓고 바로 이제 그 남북 대화 여기에 이제 응해 왔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물론 이제 8.25 합의라고 하는 그것의 이행 차원에서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서 북한이 응했고 또 그것이 실시를 했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 가지고 또 고위 당국자 회담이라고 해서 차원급 회담을 사실 했죠. 뭐 이렇게 본다면은 소위 그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남북 대화, 교류와 협상 뭐 이런 식으로 강조했던 것을 비교적 북한은 여기에 따랐지 않았느냐, 또 이행 실천하려고 노력하려고 했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 내용 중에 결국은 북한이 그 달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우리하고 북한의 입장차라든가 여러 가지 조율이 좀 이래 문제가 생겨서 일단은 그 소위 뭐 어느 정도 고위급 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거기에서 차원급 회담에서 일단 큰 성과를 거둠이 없이 일단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원래의 경우에 이것을 이제 재개를 해서 보다 실질적인 남북 대화가 일어날 가능성, 이것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이 육성 신년사는 물론 대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대외에 또 메시지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서 지난해 그 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네.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메시지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모란봉 확단 물론 공연이 취소됐습니다만, 이번에도 이 신년사를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어떤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신년사에서 보통 이제 북중 관계 개선 자체를 이제 언급하지는 않아 왔습니다. 예. 다만 이제 미국에 대해서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 핵무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북 전환 정책의 이제 전환을 강조를 해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신년사에서 핵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 그 해 7월 그 10월에 있었던 노동당 70주년 창건 기념일 열병식 연설에서도 그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단어 대신에 국방 경제 노선이라는 이제 용어를 택함으로써 핵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분명히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고 보고요. 예. 이번에도 특히 이제 이번 그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그 대외 환경의 안정적인 관리가 아주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모란봉 악단의 철수로 인해서 북중 관계가 또다시 약간 냉각되고 있지만 분명히 이제 중국을 자극할 만한 그런 발언을 조금 조심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태 박사님, 네. 우리 김희준 전문기자가 대미 메시지로 이제 핵 문제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핵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미국과의 대화를 희망하는 그러한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작년의 경우는 그 북한이 인위적으로 그 미국과의 어떤 대결전, 그것도 핵 대결전 비슷한 이런 그 환경을 굉장히 그 강조를 하고 또 이것을 그 중심으로 해서 대내적으로 상당히 그 대비 태세라든가 이런 그 동원 태세 이런 것을 유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그 북한에서 내놓은 그 노동신문에 나온 그런 기사를 보면은 자기 대미 대결전에서 여러 가지 큰 그 위기가 조성이 됐지만 북한 인민들이 그 일심 단결을 해서 이것을 잘 극복을 했다. 자,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뭔가 이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것도 했고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는 북한도 이제 서서히 자기들의 이제 그 강력한 그 핵미사일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자기들도 핵국가라는 거죠. 예. 자, 이런 차원에서 자신 있게 미국과의 그 관계 개선을 위한 혹은 대화를 위한 이것을 적극적으로 벌이겠다고 하는 전반적인 그 외교사적인 그 대외적인 그런 언급들이 사실 그 보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예, 김정은이 지금 이제 연설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훨씬 그러니까 첫 해보다 매년 좀 더 자신감 있는 모습 뭐 그런 것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첫 해는 보이고요. 고개를 숙이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바빴는데 지금은 굉장히 자신감 있는 표정이에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육성 연설을 시작한 것이 거의 2013년 처음인데 네. 그때가 이제 19년 만에 육성 연설의 부활입니다. 할아버지였던 김일성 주석이 이제 사망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94년까지는 연설에서 육성으로 해왔고요. 네. 그다음에 김정일 시대 들어서는 이제 노동신문 등의 이제 3대 주요 매체 사설로 대체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2013년대 처음으로 육성 연설을 하면서 할아버지와 비슷한 또 모습과 그런 뭐 제스처를 취하면서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에 이제 좀 향수를 불러일으키면 충성심을 좀 유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안경을 쓰면서 훨씬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훨씬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거기에서 보여집니다. 좀 하나 더 더한다면 저 안경을 낀 그 모습 자체는 김일성을 우리가 연상케 합니다. 김일성의 검은테 안경. 할아버지 그래서, 김일성의 그렇죠. 검은테 안경. 그래서 이 전반적인 지금 기조 자체가 김정은의 그 체제에 있어서 특징은 바로 김일성 초창기에 그 상황으로 어떤 그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상당히 많아요. 소위 어떤 그 과거로의 어떤 회기다 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번에 보면은 그 7차 당대회 이것도 예정한 것도 역시 이 당대회를 당을 중심으로 한 체제를 이끌어가는 것도 역시 김일성 체제 하에서 있었던 특징이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죠.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김일성 시대 초창기를 우리가 상기케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 연출이 사실 저 뿔테 안경에서 드러난다. 이래 볼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 통치 체제의 큰 흐름 변화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 때는 당 중심으로 움직였었고 아버지였던 김정일 시대 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선군 정치를 강조하면서 군 중심으로 움직였었는데 이제 3대 체제 와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금 당을 다시 강조하면서 7차 당대회를 36년 만에 올해 이제 열기로 한 것이죠. 네. 자, 그럼 오늘 어떤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아까 일단 전해드린 대로 지난해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뭐 그 과학기술자 거리라던가 새롭게 건설한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백두산 청년 발전소 이런 부분들의 성과를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농업과 축산과 수산 분야에서의 성과들을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인민들의 먹을거리, 경제생활의 안정이라는 게 가장 큰 과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를 독려를 했고 특히 이제 뭐 메기 공장을 찾아간다던가 또 그 어부들이 아주 뭐 파랑을 헤치면서까지 목숨을 건 조업에 나선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민 생활의 어떤 먹을거리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또 김정은이 언급한 것이 이제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이제 날아다니게 됐고 또 땅 속에 우리가 만든 전차들이 다니게 됐다. 이런 건 아주 자랑스러운 현실이다. 이런 언급도 지금 조금 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씨 시대에 들어와서 좀 현대화되고 있는 그런 생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면서 어떤 그 인민들의 충성심 또 결집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인민들의 삶 생활을 유달리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외신 등을 통해서 보면 평양 시내에 교통 체증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또 휴대폰을 사용하는 그 평양 주민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최근에 어떤 평양 시내에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있죠. 저희들이 2007년 이전에 북한 평양을 방문했을 때는 아마 평양 시내에서 그 차량을 보기가 상당히 그 힘들 정도로 드물었다. 이래 판단을 한다면 요새는 거의 뭐 일반 그 제3세계 국가들 그 못지않게 이 차량이 많이 늘어났다. 이래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상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그 상당히 그 개방된 어떤 그런 국가 못지않게 그 이런 상점들이 나름대로 그 경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주민들 생활 자체도 상당히 좀 자유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을 그 보인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보면은 항상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이중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권력 구조를 이끌어가는 어떤 엘리트라든가 관료 이런 것을 통제하는 데는 뭐 그야말로 철권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느 정도 후덕한 이미지를 주민들한테 뭔가 그 남기기 위해서는 뭔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이런 좋은 정책을 사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한쪽에는 강력하게 통치를 하면서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는 조금 여유로움을 좀 줘서 뭔가 사회적 분위기를 그 개선해 나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그 김정은이가 처음에 들어와서 인민에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하지 않겠다는 그게 바로 일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이제 강하게 이행 실천한다는 그런 모습을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고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 신년사에서 보면은 유난히 이제 체육 부분의 성과들을 참 강조를 해왔습니다. 예, 특히 예. 2013년, 2014년. 근데 오늘도 보면은 그 특히 이제 지난해 그 여자 축구 선수들 뭐 아시안 게임 뭐 승리 이런 부분들과 예. 관련해서 여자 축구 선수들을 비롯해서 이제 체육인들이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어떤 전체 국민의 사기를 북돋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그 김정은 시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어떤 뭐 스포츠 정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의 성과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양 시내 모습이 조금 변화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실제로 또 일반 평양 시민이 또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양극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뭐 평양 시민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어렵고 굶주리고 있는 또 북한의 많은 다른 곳의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북한이 현대화되고 이제 돈이 많이 돌고 있다는 것이 주로 평양 중심이고요. 예. 외곽으로 가거나 시골로 가면 여전히 이제 그 인민들의 삶은 굉장히 이제 궁핍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김정은은 그 전체 인민들의 삶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데 대한 이제 아주 과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게 바로 이제 특히, 예. 아마 세계에서 가장 그 양극화된 그 사회가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평양에서 뭐 열려있는 상점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점이라든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된 간부의 어떤 그 자제라든가 아니면 예. 그 패밀리들이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외화벌이 특수한 계층에서 또 이용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네네. 그 여타의 사람들은 역시 뭐 장마당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참 어렵게 시장 행위를 해서 경건히 살아나가는 어떤 그런 정도의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흔히들 평양만 단순히 본다면 북한도 상당히 지금 뭐 경제적인 위기를 벗어나서 많이 개선된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적 위기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전체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뜨고 있는데요. 작년 당 창건 행사, 핵폭탄보다 훌륭했다. 그리고 7차 당대회가 열리는 올해는 뜻깊은 해다. 앞서 두 전문가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대회에 대한 그 강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7차 당대회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북한에서 이제 노동당 하면은 뭐 북한의 모든 정책 결정이 이제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서 이제 선군 정치, 군보다 당을 더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엘리트들의 이제 뭐 그런 계급 변화에서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당 대회라고 한다면 그 북한 정책에 이제 그 대부분 북한의 이제 중요한 정책들을 이제 총괄해서 대회에 이제 메시지를 주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36년 만에 열리게 된 것은 1990년대 이제 대외 정책이 좀 불균형하고 또 그 북한이 어떤 경제난을 겪고 오면서 제대로 당 대회를 열지 못했다가 이번에 어떤 이제 김정은 집권 5년 차를 맞아서 이제 나의 집권 기반이 공고하고 북한이 이제 이 노동당 중심으로 더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면을 이제 대내외에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오늘 당대회 관련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7차 당대회 때 김정은 제1위원장의 뭐 직급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지금으로 봐서는 물론 이제 일부 학자들이 이 김정은 뭐 국방위 제1위원장이 예. 아니라 그야말로 국방위 위원장으로 그리고 또 당 그 총비서가 아니라 제1위원장 뭐 이런 제1비서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제1이라는 것을 떼고 총비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예. 그것은요 그 당 총비서라든가 국방위원장 이런 형태는 다 김정일한테 아버지한테 다 하사를 참 이제 이걸 다 상납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자기가 다시 이거 취한다고 하는 것도 그것을 웃기는 문제가 아니냐. 뭐 이렇게 본다면은 김정은 자체의 어떤 그런 직함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비교적 그 전반적으로 당 총비서 소위 제1비서라고 하는 이러한 직위의 어떤 필요성, 직함의 필요성 이런 것을 보다도 좀 강조하는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잘 듭니다. 네. 이제 방금 이제 당 그 대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왜 그러면 김정일 때는 거의 열리지 않고 이번에 이걸 열리냐고 하는 것은
사실은 김정일 시대에는 그 당 조직, 중앙당 조직 자체가 네. 이게 제대로 기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제적인 어떤 여러 어려움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경제적 어느 정도 충분해서 배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모든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잘 돌아갈 때 정치 행사라든가 정치 교양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 안 되고 기업도 안 돌아가고 모든 조직들이 거의 멈춰 있는 상황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서는 이게 당 정치 행사가 조직이라는 것이 가동이 잘 안 됩니다. 해도 별 볼 일이 없죠.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제 그런 데에서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경제 생활 자체가 그래도 바닥을 좀 치면서 올라오면서 서서히 그런 것을 회복하고 동시에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 정치적인 어떤 기능과 역할, 이게 당의 기능과 역할이죠. 이것을 이제 본격화, 정착화시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당 대회 그리고 당대회가 열리는 올해가 뜻깊은 해다라는 점을 또 강조하고 있고, 자신이 지난해 이제 이루었던 어떤 여러 업적들, 뭐 과학기술자 거리라든지, 또 뭐 여자 축구의 선전,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선전하는 그런 데에, 할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 자세히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